여러분, 지금 집 팔지 마세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 집 팔면 평생 부자 될 기회를 잃어요. 이상하죠? 정부가 매일같이 세금 폭탄을 예고하고 뉴스에서는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말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사람들이 결국 후회하게 될 건지를 말이에요. 정부는 지금 역대급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비거주 주택 보유세 3%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숫자가 시장에 돌고 있어요. 10억 원짜리 집 하나 들고 있으면 매년 3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인 연봉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공포 속에서 진짜 부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은 팔지 않아요. 오히려 사고 있어요.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대통령의 의지는 너무나 명확해요.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막고 그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최근 코스닥이 하루에 7%씩 폭등하는 거 보셨죠?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정부가 설계한 그림이에요.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때려서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확 떨어뜨리고 그 돈이 증시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른바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이라고 하죠.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에 돈이 묶이면 뭐가 남아요? 집값만 오르고 경제는 안 돌아가요. 공장도 안 짓고 기술 개발도 안 하고 그냥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든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해봤자 남는 게 없게 만들겠다.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을 사라. 기업에 투자하라. 이게 정부의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의 의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 돈을 옮기려 한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 집을 팔고 주식을 사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의 계획대로 모든 게 흘러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정부가 예상한 대로 시장이 움직인 적 없어요.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시장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요. 지금 코스닥이 오르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 상승일까요? 정부가 만든 인위적인 유동성으로 오른 주식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정부가 부동산 쪽에서 뭘 더 준비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거든요. 다주택자는 이미 죽었어요. 세금으로 다 털렸어요. 근데 정부가 여기서 멈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제 칼끝이 1주택자를 향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1주택자가 아니라 고가 1주택자예요. 정부 논리는 이래요. 비싼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 이건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 수요라는 거예요. 집이 한 채뿐이어도 거기서 안 살면 투기꾼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방에 직장이 있어서 서울 집을 전세 주고 지방에서 월세 살고 있는 분들. 이분들도 투기꾼으로 찍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서 집을 못 팔고 전세 준 분들,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는 단순히 집 숫자를 줄이려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거예요. 집을 사서 오르면 파는 게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그걸 아예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집은 오직 살기 위한 용도로만 써라.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정부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1주택자라도 안심할 수 없어요. 실거주 안 하면 다주택자랑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좀 비싼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긴장하셔야 해요. 정부의 타겟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그 실체가 뭔지 궁금하시죠? 시장에 지금 무서운 루머가 돌고 있어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왔다는 찌라시예요. 내용이 뭐냐면 실거래가 10억 원 넘는 집 중에서 실거주 안 하는 집은 보유세를 3% 때린다는 거예요. 3%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10억 원짜리 집이면 연간 3천만 원이에요. 15억 원짜리면 4,500만 원이에요. 20억 원짜리면 6천만 원이에요. 이게 매년 나가는 거예요. 매년이요. 월세 받아봤자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세금 내려고 월세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상 집 팔라는 거잖아요. 강제매도 압박이에요.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아직 찌라시예요. 확정된 정책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찌라시가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숫자가 나올까요? 정부 어딘가에서 이런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새어나오는 거 아닐까요?
설령 3%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강한 보유세가 나올 거라는 신호예요. 시장은 이미 공포에 빠져 있어요. 찌라시만으로도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찌라시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세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다음 내용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정부가 세금을 올리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해요. 근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잖아요. 야당이 반대하면 막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정부가 꺼내드는 카드가 있어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랑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이건 법을 안 바꿔도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뭐냐면 실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얼마로 잡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한 60에서 70% 정도예요. 10억 원짜리 집이면 공시가격이 6억 원에서 7억 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문재인 정부 때처럼 95%까지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10억 원짜리 집 공시가격이 9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부세 다 올라요. 법은 그대로인데 세금이 확 뛰는 거예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하거든요. 지금은 60%인데 이걸 100%로 올리면 종부세가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요. 정부는 2026년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이 비율들을 올릴 거예요. 선거 전에는 표 때문에 못 건드려요. 근데 선거 끝나면 거침없이 가는 거죠. 지금 집값이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이 상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올라가면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체감되는 세금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법 안 바꾸고도 세금 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부가 쥐고 있는 비장의 카드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부가 또 다른 폭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어요. 양도세 중과유예를 연장 안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집 팔 때 양도세를 좀 깎아줬어요. 집 팔아서 시장에 매물 나오게 하려고요. 근데 이제 그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집 팔아도 세금 왕창 내라는 거죠.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한마디에 정부의 의지가 다 담겨 있어요. 더 이상 시장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규제 풀어달라고 아우성 쳐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부가 거래세를 낮추면서 보유세를 올렸어요. 팔 때 세금은 깎아줄 테니까 갖고 있을 때 세금은 많이 내라.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거래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는 쌍끌이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갖고 있어도 세금, 팔아도 세금, 어디로 가도 세금이에요. 이건 버티기 전략 쓰는 집주인들한테 보내는 최후 통첩이에요.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어. 결국 너희가 먼저 항복할 거야.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세게 나가는데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서울 외곽이랑 중저가 지역 집값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정부가 저렇게 규제를 쏟아붓는데 집값이 오른다고요? 네, 오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풍선 효과예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상급지는 규제로 꽉 눌려 있어요.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못 올라요. 근데 돈은 어딘가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덜한 곳으로 몰리는 거예요. 노원, 도봉, 금천 이런 데로요.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요. 이른바 갭 메우기 장세예요. 상급지가 못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싼 하급지가 따라 오르는 거예요. 상급지랑 하급지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신호일까요? 글쎄요. 정부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요. 하급지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급지 오른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이 상승이 지속될지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정부가 추가 규제 때리면 하급지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하급지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상급지랑 하급지 중에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시장은 완전히 쪼개질 거예요. 상급지와 하급지의 양극화가 극심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더 선호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좋은 집 하나만 갖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상급지는 버틸 거예요. 강남, 서초, 용산 이런 데는 수요가 줄지 않아요. 오히려 몰릴 거예요. 조정을 받더라도 방어력이 높아요. 금방 회복해요.
근데 하급지는요? 처참해질 거예요. 세금 못 버티는 사람들이 매물을 쏟아낼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매물 정리할 때 어떤 집부터 팔겠어요? 당연히 별로인 집부터 팔죠. 가치 낮은 물건부터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급지에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급락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하급지는 태생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떨어지고 경기 좋아도 제일 나중에 올라요. 지금 갭 메우기로 오른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승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끝나면 하락 속도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지금 무작정 파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공포에 질려서 던지면 그게 바로 손해예요. 핵심 전략은 두 가지예요. 보유세 회피, 그리고 미래가치 선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공시가격이 낮은 자산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랑 거의 비슷하게 매겨져요. 정부가 현실화율 올리면 바로 타격받아요. 근데 빌라는요? 특히 재개발 예정구역에 있는 빌라는요?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현저히 낮아요. 시세가 5억 원인데 공시가격은 1억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도 타격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게다가 재개발되면 뭐가 돼요? 신축 아파트가 돼요. 지금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싼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보유세도 피하고 미래 가치도 잡는 전략이에요. 물론 아무 빌라나 사면 안 돼요. 재개발 진행 상황 꼼꼼히 봐야 하고 입지도 따져야 해요. 근데 방향은 맞아요.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다들 공포에 빠져서 팔 때 똑똑한 사람들은 갈아타고 있어요. 공시가 현실화 타격 피하면서 미래의 신축 아파트 될 자산을 선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팔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갈아타야 해요.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해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 진부하지만 진짜예요. 이 규제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는 거예요.